보통 고등학생들이 대부분 다 야자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학교에 한 7, 8시간씩 앉아있기가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그 결핵 약을 먹는데 그게 워낙 독하기 때문에 또 소화불량도 오고 위장병도 좀 있고 해서 학교 정규 수업 시간까지만 겨우겨우 버티고 애들은 야자할 때 저는 혼자 집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됐어요. 아주 제한된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됐었죠. 정규 수업 시간이 끝나도 계속 학교에 남아 공부하는 학생들. 하지만 성근군은 고교 3년 내내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한 적이 없었다. 나 먼저 갈게. 그런 상황을 부러워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성근군은 오히려 그 반대였다. 공부하다 지칠 때 옆을 돌아보면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마냥 부럽기만 했다. 성근군의 하굣길은 늘 혼자였다. 집에서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혼자 있는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갈피를 잡아주는 사람도 곁에 없었다. 아무래도 제일 어려웠던 거는 외로움이었던 것 같아요. 제 학교에 있을 시간은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데 근데 집에 오면은 또 혼자 공부해야 되는구나 싶고 그 외로움을 극복하고자 여러 가지 공부 방법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평소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이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성근군. 그냥 눈으로 보고 연습장에 적으며 단어를 익히는 단조로운 습관을 바꿔볼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색다른 공부 방법을 적용해 보기로 했다. 일단 종이를 접어 8칸으로 나누었다. 제일 첫 번째 칸에 영어 단어를 적고 그 옆 칸에 한글로 된 뜻을 적었다. 한 칸에 약 20개의 단어를 쓰면서 외웠다. 외운 걸 다시 한번 확인하며 써보는 성근군. 쓰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일단 건너뛰고 다음 단어를 적었다. 빈칸으로 남겨진 모르는 단어는 빨간색으로 따로 써놓아 자신이 어떤 단어에 취약한지를 체크했다.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총 7번을 반복해 영어 단어와 뜻을 연관지어 보게 되는데 무작정 반복해서 써내려가는 것보다 지루하지 않게 영어 단어를 외울 수 있었다. 혼자서 할 때만에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법들을 주로 시도해봤거든요. 야자를 안 하니까 집에서 공부하는 만큼 더 능률도 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맞는 그런 오감을 활용하는 학습법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 재미있고 색다른 공부 방법 몇 가지를 찾아냈어요. 박성근 군이 찾아낸 재미있는 공부법, 바로 낙서다. 여러 번 반복해보아도 외워지지 않는 단어. 그 단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성근 군은 낙서를 하기로 했다. 단어의 뜻을 보고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표현해보기로 한 것이다. 잘 그리는 솜씨는 아니지만 단어를 표현하는 그림을 핵심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구체적인 단어들은 사실 그리기 쉬우니까 그냥 그려놓는데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추상적인 단어들이거든요. 그런 추상적인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일부러 가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안 좋은 표정을 지으면서 뭐라고 좀 불평하는 말들을 중얼거리는 그런 캐릭터를 그려서 넣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나중에 다시 와서 그럼블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더 빨리 그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떠올릴 수가 있었어요.
잘 외워지지 않는 어려운 단어가 나올 때마다 단어장에 낙서를 하나씩 추가했다. 결투란 뜻을 가진 이 단어 옆에는 두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그려 넣었다. 후광이 비치는 누군가를 바라보면 존경과 숭배라는 뜻이 떠올랐다. 영어를 그림으로 외우니 그 뜻이 머릿속에 더 잘 들어왔다. 어린 아이들이 그 처음에 이제 그 한글을 배우기 시작할 때 주로 뭐 그림 카드 이런 걸로 이제 그 공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바나나 이러면은 그냥 바나나 그림 카드를 보면서 저는 그런 거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뭐 한국말이라는 매개체로 이렇게 거쳐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어 단어를 그냥 그 이미지화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그냥 그 그림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영어도 그냥 영어 자체로 받아들이니까 좀 더 생동감을 느낄 수 있고 바로바로 실감나게 뭐랄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림을 그린 것으로 단어 공부가 끝난 게 아니다. 영영사전에 나온 관련된 예문을 찾아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반드시 확인했다. 적절한 예문을 찾았다면 단어장의 여백에 옮겨 적었다. 성근군은 이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일단 단어라는 거는 제 생각에 단어 자체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단어는 결국에는 문장 안에서 생명력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어떤 문장에서 어떤 맥락으로 쓰이는지에 관해서 직접 자기가 예문을 찾아서 써보면은 그 단어에 대한 어떤 그 한국말로는 얻을 수 없는 감 같은 거를 좀 체득할 수 있어요. 예문을 보고 공부를 할 때에는 그림을 안 보고 해석을 해봤다. 단어의 뜻을 한국어로 번역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린 낙서 이미지로 떠올린 것이다. 이렇게 성근군은 영어 단어를 하나하나 정복해 나갔다. 영어 문제집을 풀어보고 있는 성근군. 지문은 수많은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단어들이 이미지로 떠오르니 문장도 술술 읽어내려갈 수 있었다. 문제를 푸는 것도 더 재미있어지고 영어 실력도 향상됐다. 그렇게 공부하던 중 성근군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문제에도 낙서를 적용해 보기로 하는데 지문의 주제나 중심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해 본 것이다. 지문 전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하다 보니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성근군의 영어 문제집을 살펴보면 회의에서 구체적인 과제 설정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탁자에 둘러앉아 회의하는 모습으로 그린 것을 볼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은 높은 계단 앞에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으로 표현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리는 낙서가 아니라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낙서인 것이다. 끄적이는 낙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수업할 때 집에 가고 싶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우울한 표정 그리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림을 활용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주제에 맞는 이 지문을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어떤 낙서 같은 게 주제를 이해하거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성근군은 영어뿐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낙서를 시도했다. 언어 영역 소설 지문의 경우 인물 간의 관계도를 그림으로 그려보았다. 복잡한 인물 관계에 얽혀있는 소설의 경우 낙서는 더욱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언어 영역 비문학 지문이었다. 문단별로 핵심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봤던 성근군. 글로 읽을 때 잘 이해할 수 없던 내용도 그
그림으로 그리니 쉽게 느껴졌다. 좀 문과 쪽이다 보니까 과학 지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어요. 특히 그냥 과학으로 이루어진 글을 읽을 때 글만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림을 옆에다가 부가적으로 그리면서 제 스스로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이라든지 그 절차를 서술한 글에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또 그런 문제가 그 실제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보기에 그 그림으로 딱 주어졌을 때 제가 그렸던 그림이 이렇게 겹쳐서 생각나면서 보기 문제를 보고도 당황하지 않고 손쉽게 답을 고를 수 있었어요. 또 하나의 재미있는 공부법. 마음껏 떠들며 공부하는 것이다. 300회를 마무리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웃하도록 이야기합니다. EBS 인터넷 강의로 학교 수업을 보충했던 성근군. 수혈을 좀 더 진하게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근군은 강의를 보고 난 후 반드시 복습을 했다. 1시간 강의를 들었으면 30분간 그 내용을 스스로에게 강의해보는 방식이다. 오늘은 그 순혈과 조합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예정인데, 순혈과 조합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지. 고배 법칙과 하열 법칙, 이 두 가지가 순혈과 조합을 이루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을 열심히 떠올리며 쉴 새 없이 떠드는 성근군. 이거 갖다가 영어로는,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는 7P3이라고 하는 거지. 또는 7 퍼미테이션 3.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자. 처음엔 어색했던 강의도 시간이 갈수록 익숙해졌다. 스스로 선생님이 된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에게 설명해보다 보니까 제가 선생님이 된 것 같으니까 뭔가 개념도 저 스스로 막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천천히 그 개념을 제가 스스로 되새기니까요. 그리고 또 그 제가 스스로 설명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은 제가 제대로 개념 이해를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부분을 바로바로 파악하고 보충할 수 있어갖고 굉장히 그런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강의하는 게. 강의 내용이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될 때까지 8차례 이상 반복하며 스스로에게 강의했던 성근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어느 정도 강의에 자신이 붙으면 자신의 강의를 스마트폰에 녹화해보기도 했는데 덕분에 자투리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었다. 성근이의 장점은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맞는 공부법을 찾아가면서 공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학원 다니거나 이런 학생들은 학원 선생님들 또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그 방법대로 가는 게 아니고, 아 내가 보니까 이 방법이 나한테 가장 맞는다 라는 거를 스스로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거죠. 이 학생의 공부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 지식을 완벽하게 습득하는 데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이 돼요. 공부는 끝없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비장의 무기가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 자신만의 무기를 아직 찾지 못한 후배들을 위해 성근군이 찾아왔다. 이렇게 3명은 3학년 됐잖아. 3학년 된 기분이 다 어떠해? 어중간한 시기잖아요. 3학년 사이인데 그래서 아직 3학년에 대한 긴장감이라는 게 아직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긴장감이 언제 나에게 실제로 닥쳐올지 그게 좀 걱정이에요. 두려움 자체에 대해서 막 걱정하고 이럴 필요는 없고, 근데 대신에 이제 중요한 거는 자기만의 어떤 공부법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놓으면은 그런 두려움이 오더라도 잘 견뎌 나가고 헤쳐 나갈 수 있는 것 같아.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 같은 경우는 공부할 때 어렵더라도 웬만하면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도 공부라고 하면 딱 즐거운 느낌이 들어? 실제로? 솔직히 뭐 다른 과목들 같은 잘 나오는 거는 별 상관이 없는데 취약한 과목에서는 자신감 자체를 많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이 자신감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재밌는 것도 많이 못 느끼고. 이때까지 고3 올라가면서 공부가 재밌게 느껴진 적은 사실 없었어요. 왜냐면 공부라고, 일단 공부라는 단어 하나만 생각하면 막연하게 그냥 의무감? 그런 것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좀 이렇게 효과적이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공부 방법들을 알려주려고 해. 내가 이제 나름대로 찾았던 재미있고 되게 흥미로웠던 공부 방법들에 대해서 크게 이제 2가지로 알려줄게. 가르치면서 공부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지문 옆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공부한 방법들. 이 방법들은 이제 내가 이제 즐겁게 찾은 방법들이고, 너희들도 이제 이런 방법들을 참고해서 너에게 맞는 그런 어떤 재미있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공부법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찾아보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 한번 해볼래? 떠들고 낙서하는 공부법을 시도해 보기로 한 후배들. 집과 독서실을 벗어나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 색다른 장소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후배 임상원 군을 먼저 찾아갔다. 잘하는 과목은 즐겁게 공부하지만 취약한 과목에서는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상원 군. 성근 군의 방법처럼 낙서를 하며 공부해 보기로 했다. 영어 지문을 읽으며 찾아낸 주제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것. 그런데 자신의 그림 솜씨가 만족스럽지 않다. 낙서를 하다 말고 전화를 거는 상원 군. 성근 군의 도움이 필요한 모양이다. 예, 형님 안녕하세요. 저 상호인데요. 상호는 웬일이냐? 그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영어 지문 공부하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갖고요. 어떤 부분? 그 그림 보이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지문 풀다 어쨌든 간에 그 그림을 그리다가 그 주제를 잘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혹시 죄송하지만 제 방식대로 혹시 노트로 혹시 표현하면서 약간 덧붙여서 한글로 표현하면 안 될까요? 그치. 그러니까 내 그 공부 방법이 절대적으로 맞는 게 아니라 너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너한테 맞게끔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형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좀 노트로 약간 필기도 좀 하면서 그러고 이제 형님 방법도 좀 같이 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그래. 또 어려운 거 있으면 물어보고. 아, 예,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그래. 들어가나? 예, 들어가십시오. 지문을 꼼꼼히 읽은 후 주제를 찾아 낙서하는 성근 군의 방식에 자신만의 방법을 더해 보기로 했다. 그림으로 미처 다 표현하지 못한 내용을 글로 메모하기로 한 것.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은 것이다. 그냥 문제는 그냥 재미있게 푸는 것보다는 그냥 무조건 문제 잘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근 형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뭐 그 밑에다 그림을 그리면서 공부를 하는 게 나중에 결국은 제 방식대로 메모도 약간 좀 하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공부를 더 재밌게 할 수 있고 답도 훨씬 더 빨리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말하며 공부하는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한 종호군. 경제 행위 시 선택의 문제에서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아니면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성과를 누구에게 얼마나 나누어 줄 것인가의 문제를 따져봐야 되고, A와 B의 선상에 있는 F, 처음에 이거 하니까 개념 이해는 되게 잘 되는데 제가 제 자신한테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떻게 체계적으로 설명을 할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면 저만의 방법이 이렇게 딱 잡힐 것 같아서 계속 해보려고요. 평소 가만히 책상에 앉아 눈으로만 책을 보며 공부하던 습관을 조금씩 고쳐나갈 생각이다. 곡선이 이동한 후의 경제 상황에서 자신이 잘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진 종호군. 중학교에 다니는 동생을 앞에 두고 강의를 시도해본다. 문제인데 즉 주어진 생산 요소를 소비와 그런데 동생이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다. 서비스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또는 소모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서는 괜찮은데 이 설명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책을 보니까 이렇게 잘 그 설명을 하기 전에 좀 공부를 좀 더 하고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생산 가능 곡선은 그 한 사회가 모든 자원과 일단 저는 부딪혀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보면은 이 공부법이 나한테 맞을까? 저 공부법이 나한테 맞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단계지만 일단 해보고 나한테 맞는 거를 일단 부딪혀 보면서 그 공부법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또 과감하게 자신에게 맞게 바꿔보고 시도해보는 그런 어떤 열정적인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대학에서 2013학번 신입생을 대상으로 영어 평가 시험을 치르는 날.
이곳에 오니 성근 군은 자신의 꿈이 더욱 확실히 보인다. 그 우리나라 학생들이 입시 공부할 때 어려워하거나 아니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 교육 전문가가 돼서 그 대한민국의 어떤 그 학생들이 굉장히 흥미를 느끼면서 재밌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 환경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건강을 잃었었지만 주저앉지 않았다. 더욱 치열하게 공부의 재미를 찾아 나섰던 박성근 군. 그에게 공부의 왕도는 즐기는 것이다.